여러분, 오늘 정말 또 소중한 분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루크이고요. 데이비드 애플린 그룹이라는 리크루팅 펌에서 페이롤 그리고 어카운팅 파이낸스 리크루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드먼튼에 있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이런 캐나다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2020년 4월부터는 많은 게 좀 바뀌었고 셧다운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맞아요. 저는 회계 직군을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회계 직군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양극단이 이제 채용의 니즈가 있고 예를 들어 기존처럼 뭐 어카운팅 어시스턴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금 굳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러 가지 일을 혼자서 담당할 수 있는 극단적인 제너럴리스트거나 아니면 시스템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심지어 어카운팅 안에서도 그런 양극단의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가 니즈가 있고 그 가운데가 좀 많이 빈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된 거가 사실이고요.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졸업하는 2년제를 졸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그쪽 마켓이 많이 죽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본인이 뭐를 원하는가를 조금 많이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직업이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기존 경력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캐나다 와서 북키퍼라든지 2년제, 1년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새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빨리 채용이 되고 빨리 직장을 잡는 게 목표라면은 한국에서 일하셨던 부분들 그런 경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전공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그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경력적인 문제라든지 단절이 돼서 다른 캐네디언 구직자들보다 살짝 뒤쳐져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건데 거기다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면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뽑을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보통 오히려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하나하나 필터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냉정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좀 잘 분간을 해서 최대한의 적점을 찾는 게 우선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카운팅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취준생들이 자기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술, 테크닉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MS 오피스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혼자 시스템을 공부하는 걸 수도 있고 유튜브나 이런 거에 뭐 1시간짜리 30분짜리 비디오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마스터 하시는 게 좋죠. 어카운팅 쪽에 팁을 드리면 피벗 테이블, VLOOKUP, if statement, 매크로까지 다 하실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이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IT 회사나 이런 좀 테크니컬한 펌에서는 어카운턴트들도 마크로까지 돌릴 수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정부들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시스템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계신데 구직자로서 에이전시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좀 팁 좀 주세요. 전 경력자로서 헤드헌터를 이용을 해서 취업을 한 케이스거든요. 한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력서만 딱 드리면 뭐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면접 팁까지 다 주셨어요. 이런 거 물어볼 거니까 잘 준비하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그런 식인 거죠? 큰 틀에서는 그렇죠. 구직자로서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견 계약직이죠. 그리고 정규직 채용이 있죠. 그래서 하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말씀만 들어서는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를 헤드헌터가 도와준 그런 시스템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헤드헌터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구직자를 도와주는 게 정확하게 말해서는 헤드헌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뭐 업데이트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구직 활동을 하면서 헤드헌터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프로치를 할 수 없는 그쪽 직군이나 클라이언트들을 어프로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본인 스스로에게도 마음이 편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만약에 무슨 수수료라든지 서비스 피를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헤드헌팅 같은 경우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드는 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구직자가 그 맞는 인재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주는 거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활용을 하려면 너무 헤드헌터에 대해서 의존을 해도 안 될 것이고, 네. 하지만 헤드헌터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시장 정보 같은 것도 좀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회사가 본인에게도 잘 맞는 회사인지 그런 구직 공고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도 좀 인사이드 스토리도 조금 더 알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크게 봤을 때 헤드헌터로 잡을 잡는 거하고 본인 스스로 잡을 잡는 거하고는 좀 스타일이 달라요. 우선은 정규직만 보시더라고 해도 모든 직종이 다 공고가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만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특히 경력직 같은 경우는 저는 헤드헌팅을 특히 더 추천하는 바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직을 함으로써. 네. 어떤 직종은 저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직종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네. 물론 뭐 프로젝트랑 이런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헤드헌팅 에이전시로 일반적이지 않은 직군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 하나 커버하지 않은 부분은 파견직 쪽인데, 파견직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력이 좀 적은 주니어 분들이시거나 은퇴에 거의 다다랐는데 뭐 내가 한 3, 4년 정도 더 일하고 싶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이고요. 프로젝트성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길게 본다기보단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내가 이걸로 뭔가 잘해서 경력을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해드린 바고요. 요즘에 특히나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예를 들어 어카운팅으로 지금 막 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장 그 구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그래도 구직 활동을 하는 뭐 2, 3개월, 3, 4개월 동안 그때 경력을 채울 수 있고 사무적인 그런 그 일하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다리 역할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잡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면 알맞게 활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정도는 HR 업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헤드헌터로 일하신 경력도 있으신데, 그 인터뷰 팁 좀 주세요. 우리는 영어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필을 해야 우리가 인터뷰에 성공해서 그 잡을 구할 수 있는지 좀 꿀팁 좀 많이 좀 주세요.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터뷰는 일상적인 대화가 맞는데 준비된 대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HR questio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탑10을 꾸려가지고 답을 준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은 자기 레주메가 정답이죠. 본인이 어떤 식으로 경력을 이렇게 다 쌓아놓았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숙지를 하신 다음에 레주메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통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레주메에 뭐 1990년의 일부터 지금까지 쫙 다 적어놨다면 그때 90년대에 있었던 일도 물어봐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치명적인 실수가 자신이 뭐 95년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적어놨는데 직접 물어보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그건 마이너스죠.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레주메에 쌓아놓기만 하고 그걸 다시 숙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큰 실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인 PR을 잘하려면 어쨌든 인터뷰라는 게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본인 경험을 얼마나 데이터화 해가지고 잘 보여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어떤 결과물을 만든 적이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액션 플랜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어프로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꼭 숫자가 있어야 돼요. 달러 밸류가 있거나 뭐 이만큼의 맨파워, 시간을 아꼈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이런 어떤 식으로 풀었고 그 결과 회사가 한 달에 뭐 몇천 불의 세이빙이 있었다. 아니면 그 일하는 시간이 어떤 일이 뭐 3시간에서 평균 1시간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한 결과물을 낸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뭐 코디네이터나 낮은 직급에서는 꼭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좀 스몰 윈이라도 괜찮거든요. 그게 뭐 엄청난 거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뭐 어드민 어시스턴트라도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무 보조를 하는 사람이라도 회사에 이제 사무 서플라이라고 하죠. 뭐 펜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어디서 공수 받아오는 그런 식의 회사라면 그걸 내가 여러 군데 그런 사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좀 더 싸게 해주는 데가 있더라. 그래서 그 업체를 회사에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한 달에 500불씩 그런 사무용품의 가격을 낮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위닝 스토리거든요. 조금 더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런 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경력자의 입장이고요. 만약에 신입이에요. 인터뷰를 보러 가려면 나는 어떻게 어필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붓키퍼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나중에 결과물을 내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쌓고 나가고 싶은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일반적으로 어카운팅 학교를 지금 졸업하려는 이런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커리어 페어라든지 다른 직군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른 직군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런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회사마다 있긴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온라인 공고든 뭐 커리어 페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지금 구직할 때가 많지 않다고 해서 뭐 매니저 직급을 뽑는데 그런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시스템에 요즘에는 애플리칸트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줄여서 ATS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레스메를 거기다 다 모아두는 거예요. 이제 그 이메일 주소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직군에 쫙 지원했는지가 다 트래킹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무작정 많이 지원해서 많이 눈에 띄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켓이 굉장히 경쟁력이 셀 때는 뭐 비슷한 퀄리티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중구난방으로 지원하지 않은 분에게 먼저 선택권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채용은 그런 가능성 게임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다 보면 어쨌든 방법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리크루터에게 연락하는 것도 물론 졸업생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리크루터들은 구직자의 경력을 가지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킬이나 경력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직종에 넣어주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캐나다는 약간 활달하고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보다. 왜냐하면 조용한 사람은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숨기고 있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어쨌든 외향적인 사람이 자기 PR을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헤드헌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헤드헌터는 클라이언트하고 따로 이런 이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보너스로 이야기가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지만 너네가 원하는 그 체크리스트에 정말 부합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좀 떨어가지고 본인 PR을 100% 다 하지 못할 수 있지만 너네 체크리스트에 원했던 이런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어링 매니저가 인터뷰에 들어갔을 때 마인드셋이 좀 달라지죠. 아 그래 말했던 것처럼 조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구나. 그 내향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터뷰에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인 건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포터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저도 지금 CP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CP를 본 사람들 이제 합격자 명단이 딱 공개가 됐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혹시 있을까요? 보통은 다들 이제 일반 회사로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려고 마음을 많이 먹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팬데믹이고 셧다운이고 이런 말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쨌든 조바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 조금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인내심을 가지시면
천천히 이직을 생각해보고 헤드헌터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나 그런 터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선 1번일 것 같고요. 예전만큼 활발한 채용 시장이 바로 2021년 1월에 이루어질 거라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용성이 굉장히 높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인터뷰 영상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까지 주시고 이렇게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제가 아무래도 어카운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에드먼튼이나 캘거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캘거리에 계시더라도 에드먼튼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레주메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런 헤드헌팅이나 이쪽으로 리크루팅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향후에 이쪽 일은 뭐 채용 공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뽑기 때문에 뭐 지금 관심 있으시다 하면은 잠깐씩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너무 오늘 다시 한번 저희 영상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와이프가 아기를 낳기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와이프랑 저희 딸 생일이 딱 하루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딱 생일 기간이어가지고 와이프랑 그리고 딸 우리 지아한테도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아빠가 옆에 못 있어줘가지고 되게 미안하다고. 그럼 둘째는 아직 안 태어난 거죠? 11월 달에 태어났어요. 둘째 낳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와이프분이랑 첫째 아기 생일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